오씨, 뭐야? 오! 우케츠 번역, 중고주택에서 발견된 소름 끼치는 비디오 테이프의 정체. 번역 및 출처, 네이버 블로그 메일님입니다. 한 민가의 벽장에서 의문의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됐다. 거기에 비친 것은 섬뜩한 의식. 누가 이것을 숨겼는가? 일본의 기사 사이트 오모로크에서 연재 중인 우케츠의 기사를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며칠 전 내 트위터에 DM이 왔다. 보낸 사람은 도쿄도에 사는 하치하라 코미코씨라는 30대 여성이었다. 우케츠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도쿄의 외딴 집에 살고 있습니다. 4년 전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곳이고 살기도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집 안에서 기묘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초로 그것을 발견했던 건 올해로 6살이 되는 외동아들입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벽장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그날은 제 방의 벽장에서 회중시계를 들고 와서 탐험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상한 물건을 발견해서 무언가가 붙어있어 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봐보니 벽장의 문에 위에 검은색의 작은 무언가가 셀로판 테이프로 붙어있었습니다. 하면서 사진이 왔어요. 뭐야? 오씨, 뭐가 붙어있네? 이게 뭐야? 설마 뭐 도청 그런 건가? 이런 것이 있었다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붙어있던 것은 검은 비닐 테이프 같은 것을 돌돌 작게 말아둔 것이었습니다. 검은 테이프? 왜 해놨어 이걸? 펼쳐보니 대강 15cm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비디오 테이프의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비디오 필름을 저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붙여놨다고? 와, 진짜 참신하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이후에 집안을 찾아본 결과 이것 이외에도 2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있고 문지방 같은 건데? 요건가 보다. 와, 또 있어. 어이씨, 개소름이다. 한 개는 제 방의 베란다로 가는 문의 옆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인데 여기 위쪽에 여기 위에도 있나 보다. 또 하나는 동거하고 있는 시어머니 방의 문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일절 짐작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연히 아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익숙해진 집에 모르는 부분을 봐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집에 있어도 진정되지 않고 최근에는 밤에도 잠들지 못합니다. 무례한 부탁이지만 조력해 주실 수 있나요? 부디 도와주세요. 말투에서 하치하라 씨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몰려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일단 그녀와 연락을 취해 예의 테이프를 나의 집에 보내는 것으로 했다. 며칠 후 하치하라 씨로부터 봉투가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확실히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다. 비디오 테이프라고 해도 세대적으로 생소한 사람도 있을 테니 간단히 설명하겠다. 비디오 테이프란 DVD나 블루레이가 보급되기 이전에 사용되던 영상 미디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 테이프라는 검고 길쭉한 테이프 영상을 기록한다. 1시간짜리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대략 120m의 테이프가 필요하다. 부피가 계속 늘어나서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 테이프를 작은 활자에 감아 카세트라는 상자에 수납한다. 이 카세트를 재생기에 넣는 것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자기 테이프를 카세트에서 꺼내서 잘라낸 것이다. 영상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꺼내진 채로는 재생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던 낡은 카세트를 개조해서 예의 테이프를 붙여 재생기에 넣어보았다. 이러다 기계가 망가질까봐 걱정됐지만 어떻게든 무사히 3편 모두 재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찍혀있던 영상은 너무나 섬뜩하고 불길한 것이었다. 밑에 3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데 노이즈가 심한 데다 유혈을 생각나게 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거북한 사람은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영상을 보지 않아도 이 기사를 읽는데 불편함은 없으니 관심 있는 분들만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영상이 있습니다.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돼? 뭐야? 뭐야? 씨. 뭐야? 뭐? 어, 이게 뭐야? 저주 인형 같은 건가? 씨. 뭐야 저게? 존나 이상해. 무슨 뭐 링 같은 거 같아. 씨, 존나 싫은데?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 아마 새 영상에는 순서가 있을 것이다. 일단 첫 번째 테이프, 양초가 2개, 그 안쪽에는 인형 같은 것이 서 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알아보기 어렵지만 인형은 끈으로 X자 형태로 묶여 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형의 붉은 액체, 피 같은 게 뿌려진다. 이어서 두 번째 테이프, 아까의 인형이 바닥에 눕혀져 있다. 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 영상에서는 인형을 묶고 있는 끈은 칼날 같은 것으로 자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 구석이 풀린 인형이 쌓인 돌 위에 누워있다. 또다시 인형에 액체가 뿌려지지만 이번에는 빨갛지 않다. 겉보기에는 저예산 컬트 영화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집안 곳곳에 붙어 있었을까?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한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기사에 협력해준 쿠리아라 씨라는 사람이다. 쿠리아라 씨 출연기사, 부동산 미스터리 이상한 집. 그 양반이구나. 쿠리아라 씨의 본업은 설계사지만 호러나 오컬트에도 정통하다. 중고주택에서 발견한 수수께끼의 비디오 테이프라는 이번 상담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3개의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메시지와 함께 쿠리아라 씨에게 보냈다. 테이프 고찰. 쿠리아라 씨에게 전화가 온 것은 몇 시간 후의 일이었다. 밑에 그와의 대화를 기재한다. 쿠리아라, 우케츠 씨, 오랜만입니다. 또 상당히 섬뜩한 것을 보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치하라 씨라는 사람의 집에 붙어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섬뜩하죠. 일단 이 영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려고요. 겉보기에는 저예산 컬트 영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쿠리아라 씨,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쿠리아라,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종류의 영화는 거의 완벽히 익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본 적이 없네요. 적어도 일반 출시된 건 아니겠죠. 우케츠, 자작인가요? 그럼 단서 찾기는 어렵겠네요. 아니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만들어진 연대입니다. 우케츠, 연대. 확실히 꽤 오래된 영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네요. 쇼와라는 느낌이 들어요. 1926년에서 1989년. 쿠리아라,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찍힌 건 비교적 최근이에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이내일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낸 건가요? 우케츠씨, 영상을 잘 보세요. 첫 번째 테이프와 두 번째 테이프 둘 다 같은 인형이 찍혔습니다만 미묘하게 인형이 다른 것을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는 가늘고 세로로 길고 두 번째는 조금 가로로 폭이 넓죠. 확실히 인형이 살이 빠지거나 할 리 없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왜곡되었을 거예요. 영상이 왜곡된다? 네, 즉 이런 겁니다. 이 세 영상은 원래는 가로로 더 길었어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세로로 좁혀지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찍힌 것은 15년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죠? 좀 어려운 얘기라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처음으로 우케츠씨, TV 아세요? 우케츠, 그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바보 같네요. TV의 역사. TV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큰 것부터 휴대용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TV라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 비율, TV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에 대한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TV는 16대 9라는 비율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케츠, 쿠리아라. 다만 이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세로로 긴 4대 3이라는 비율의 TV가 주류였습니다. 우케츠, 그리운 브라운관 TV네요. 사자이 씨의 집에 있는. 쿠리아라, 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약 15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전에 지금까지의 텔레비전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제 가로로 긴 와이드 시대다. 이런 느낌으로 세계적으로 TV 규격이 바뀌었거든요. 이 시기는 영상업계의 혁명기로 여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브라운관 TV에서 디지털 TV, 비디오 테이프에서 DVD, 구형 카메라, 신형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 그때까지 주류였던 비디오 테이프가 사라지고 대신 DVD가 나타났습니다. 촬영 기자재도 4대 3으로만 찍을 수 있던 구형 카메라가 사라지고 16대 9 영상도 찍을 수 있는 신형 카메라가 출시됐습니다. 우케츠, 기술이 진보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매우 곤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한 4대 3의 영상을 DVD에 카피하려고 하면 기계가 마음대로 16대 9로 당겨버립니다. 날씬한 사람이 통통한 체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4대 3 영상밖에 기록할 수 없는 데 반해 DVD는 16대 9가 기본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케츠, 기계는 그런 융통성 없는 곳이 있죠. 쿠리아라, 네. 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치하라가의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 3개 모두 4대 3 그리고 세로로 줄어있다. 즉 신형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하는 바람에 기계가 마음대로 16대 9를 4대 3으로 줄여버렸다. 그래서 세로로 뻗어있는 거예요. 우케츠, 그렇군.
뭐 간단히 말하면 이 영상은 16대 9의 카메라가 보급되고 나서 찍은 것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이내라고 말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이 찍혔을 때에는 이미 비디오 테이프는 쇠퇴했다는 거네요. 왜 굳이 9세대 비디오를 사용했을까요? 쿠리아라, 그 부분입니다. 아마도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여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터넷에서 비디오 테이프 숨기다 무서운 영상으로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시전설 사이트에 도달했어요. 도시전설? 지금 메일로 URL 보낼게요. 의도,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나 도시전설을 소개하는 고풍스러운 개인 사이트였다. 도시전설, 유명한 이야기부터 매니악한 이야기까지 이러저러한 도시전설을 소개합니다. 또한 열람은 자기 책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 주문. 1990년대 후반 일부 여고생들 사이에서 비디오 테이프 주문이 유행. 우케츠, 비디오 테이프 주문? 쿠리아라, 내용은 저주의식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싫어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숨겨두면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1990년대 후반 일부 여고생들 사이에서 비디오 테이프 주문이 유행했습니다. 방법은 간단. 저주의 의식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잘라내서 싫어하는 사람의 주머니에 몰래 숨겨두면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 라는 겁니다. 저주의 의식은 대체 무엇인지 신경 쓰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것 없이 집 인형이라도 코쿠리상이라도 못하면 스스로 생각한 오리지널 의식이라도 괜찮습니다. 쿠리아라, 저는 몰랐는데 비교적 유명한 도시전설 같아서 옛날에 학생들 사이에서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마침 링이 히트했던 시기인가요? 우케츠, 저주의 비디오 붐 무렵인가? 그런데 이 주문이 재미있는 것은 저주의 의식이라면 뭐든지 된다는 점입니다. 그 거친 느낌이라고 할까, 자유로움이 재미있어서 전국으로 퍼진 것이겠죠. 그리고 어디선가 그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주문을 실천했다. 우케츠, 즉 이 비디오 테이프에 들어있는 영상은 저주의 의식이라는... 쿠리아라, 네. 그리고 그 테이프를 주머니가 아닌 하치하라가의 집 안에 숨겼다. 말하자면 주문의 응용입니다. 범인은 집 그 자체를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케츠, 집 그 자체. 그럼 하치하라 일가를 원망하는 누군가가?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집이 중고 매물인 거죠? 전 집주인을 원망하는 누군가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그리고 또 하나, 전 집주인이 하치하라 일가를 저주하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숨겨두고 집을 팔았다. 이 가능성도 버릴 수 없습니다. 우케츠, 그러고 보니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저주. 우케츠, 그런데 쿠리아라 씨는 이 저주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호러 많이 하지만 영혼이나 저주는 일절 믿지 않습니다. 주문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주술사는 야쿠자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놈을 저주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하치하라 일가에게 원한을 품고 하치하라가에게 저주의 테이프를 걸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케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내버려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치하라 씨가 신경 쓰인다면 범인을 찾아내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일단 저는 이 테이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주의 의식이 뭔지, 그걸 알면 범인으로 이어질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우케츠, 잘 부탁드립니다. 쿠리아라, 맞다. 우케츠 씨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치하라가의 방 배치도를 구해주실 수 있나요? 우케츠, 방 배치도? 그게 테이프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설계사의 직업병이라고 할까? 일단 방 배치를 파악해두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치하라 쿠미코 씨. 다음으로 나는 상담자인 하치하라 쿠미코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밑에 하치하라 씨와의 대화를 기재한다. 우케츠, 신세지고 있습니다. 우케츠라고 합니다. 하치하라, 우케츠 씨, 신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불안해서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어둡고 패기가 없었다. 나는 되도록 듣기 편한 말투로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있던 것, 그리고 쿠리아라 씨로부터 들은 것을 전했다. 하치하라,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원망하고서... 우케츠, 다만 하치하라 씨와 가족분들이 지금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적어도 저주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거나 없으시죠? 하치하라... 약간의 침묵이 흐른다. 그 후 하치하라 씨는 각오를 다진 듯이 이렇게 말했다. 하치하라, 생각나는 것은 있습니다. 네? 4년 전의 일입니다만 마침 이 집에 이사오고 나서 불행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녀에 의하면 하치하라 일가가 지금의 집으로 이사온 것은 2017년 2월. 당시 하치하라가는 4인 가족이었다.
하치하라가 쿠미코, 세이치, 슈토, 사키에, 남편 장남 그리고 세이치의 어머니, 쿠미코 씨의 남편인 세이치 씨, 당시 2살이었던 아들 슈토군, 그리고 세이치 씨의 어머니인 사키에 씨. 최초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해 4월이었다. 슈토가 제가 눈을 떼고 있는 사이 거실에 넘어져서 운 나쁘게도 장난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크게 다쳤었습니다. 대량 출혈이었어요. 다행히 병원의 조치가 빨랐던 덕분에 생명에 지장이 없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우케츠, 그것은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5월 20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인 세이치 씨가 죽었습니다. 네? 돌연사였어요. 자신의 방에서. 지병도 없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장모님인 사키 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크게 다쳤고, 혹시 비디오 테이프 때문에 이 집은 저주받고 있고.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분명 우연일 거예요. 저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요하는 하치하라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연이라고는 했지만 그런 단기간의 불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니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우케츠, 일단 이 테이프의 정체를 밝혀내지 않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하치하라 씨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과거에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 등 짐작 가는 곳은 없나요? 하치하라,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집을 우리에게 팔아준 사람이에요. 전 주인. 우케츠, 메시지에 있던 어떤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과는 무슨 관계인가요? 하치하라, 남편의 소꿉친구입니다. 나카타 아키토 씨라고 합니다만, 두 사람 모두 취직을 계기로 원래 살던 도쿠시마 현에서 도쿄로 온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자주 둘이서 놀았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과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서로의 집에 놀러 가거나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아들 슈토가 태어나 슬슬 외딴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때에 마침 나카타 씨의 전근이 결정되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이 겹친 탓에 친구 가격이라고 할까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이 집을 저희한테 팔아줬어요. 우케츠, 근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어째서? 하치하라, 모르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끝났을 무렵 남편과 나카타 씨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가 끝나고 나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문제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쿠리하라 씨라는 사람에게 예의 테이프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기 때문에 뭔가 알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맞다. 쿠리하라 씨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만약 가능하다면 자택의 방 배치도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 배치도 말인가요? 네, 왠지 직업병이라 꼭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사키에 씨가 장소를 알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키에 씨는 세이치 씨 어머니죠? 네, 남편이 죽은 후에도 부탁드려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키에 씨가 슈터를 돌봐주는 덕분에 저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건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키에 씨 계단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신 거죠? 지금 몸은 괜찮으신가요? 사고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무릎이 나쁜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이해는 건강 그 자체입니다. 세계의 불행. 전화를 끊은 뒤 하치하라가에 일어난 일을 메모로 정리해보았다. 세이치 씨, 쿠미코 씨 결혼, 장남 슈토군 탄생, 나카타 아키토, 하치하라 일가의 집을 팔다. 나카타 아키토와 세이치 씨 사이가 틀어짐. 2017년 4월 슈토군 사고, 대량 출혈. 5월 세이치 씨 돌연사. 6월 세이치 씨의 어머니 계단에서 굴러떨어짐. 그리고 이후 비디오 테이프 발견. 와, 이렇게 달마다 어떻게 일어나냐? 나카타 아키토는 어떤 이유로 하치하라 세이치 씨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집을 넘겨주기 전에 집안에 저주의 비디오 테이프를 숨겼다. 저주의 효과로 하치하라가의 사람이 차례차례 불행에 휩쓸렸다. 설마 정말로 저주가 존재한단 말인가? 방 배치. 그날 밤 하치하라 씨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케츠님, 신세 지고 있습니다. 방금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 배치도를 찾아서 사진 찍어 보내드립니다. 자 하면서 이렇게 방 배치도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1층과 이렇게 2층이 있는데 뭔가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2층 집이네요. 손으로 쓴 문자는 하치하라 씨가 쓴 것. 2층짜리 독채, 흔한 민가다. 하지만 이 방 배치도가 이후 저주의 진상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최후의 테이프. 쿠리하라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닷새 후의 일이었다. 그는 흥분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쿠리하라, 우케츠 씨, 알아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의식의 정체. 우케츠, 네? 섬뜩한 의식의 정체는? 우케츠, 의식의 정체를 알았더니 정말인가요? 쿠리하라, 사진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첨부 사진. 뭐 비슷한데? 그 비디오 테이프에 있던 거랑? 쿠리하라, 아와 국풍의 관전서. 오래된 민간 전승을 모아둔 책입니다. 이 안에 그 영상과 닮은 의식이 실려 있습니다. 오,
쿠리아라, 갓나라고 무로마치 시대부터 시코쿠 섬의 일부 농촌에서 행해지고 있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은 총 4개의 순서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방의 4개의 구석에서 실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네모난 방에 4 모서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합니다. 순서 1. 촛불 2개를 세우고 삼배와 흙으로 만든 인형을 판자에 묶는다. 인형의 의식을 행하는 자의 피를 술로 희석한 액체를 뿌린다. 순서 1을 마치면 다음은 그 왼쪽 옆에 모서리에서 순서 2를 실행한다. 순서 1이 여기서 진행되고 이게 의식이 끝나면 이쪽으로 가서 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순서 2. 촛불을 세우고 인형을 묶고 있는 밧줄을 자른다. 순서 3은 또다시 왼쪽 옆에 모서리에서 실행한다. 순서 3. 촛불을 3개 세우고 접시 위에 돌을 담는다. 그 위에 인형을 올린다. 이때 인형의 옷 안에 유난히 큰 돌을 하나 넣는다. 그리고 인형에 술을 뿌린다. 순서 4는 남은 마지막 모서리에서 실시한다. 순서 4. 촛불을 끄고 방을 깜깜하게 만든 후 인형을 손에 들고 히메님 히메님 마다라쿠니 오하세마세를 3번 외친다. 히메가 공주 아니에요? 히메님 뭐 공주님 공주님 뭐라고 주문 외치는 것 같습니다. 쿠리아라, 이것으로 내 점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저주가 내려지고 이후 그 방에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케츠. 확실히 그 영상과 꼭 닮았네요. 쿠리아라, 아마 범인은 4개의 순서를 각각 다른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하고 그것을 하치하라가에 숨김으로써 갓나를 유사하게 재현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케츠,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발견된 테이프는 3개니까 쿠리아라, 맞아요. 아마 테이프는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1번 테이프, 2번 테이프, 3번 테이프. 자, 근데 4번은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쿠리아라, 지금 있는 3개 테이프는 순서 1에서 3을 기록한 것이겠죠. 즉 하치하라가에게는 아직 순서 4를 기록한 4번째 테이프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우케츠, 그렇군. 이것은 큰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 4에는 주문을 외운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케츠, 그럼 그 테이프에는 범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하치하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찾아달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숨긴 장소는 이미 알고 있어요. 네? 며칠 전에 하치하라 댁에 방 배치도를 보내주셨죠? 그것을 보면 일목요연해요. 진정한 의도. 우케츠, 방 배치도로 알 수 있다니 무슨 의미인가요? 쿠리아라, 우선 지금 있는 3개의 테이프의 숨겨진 장소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처음 발견된 테이프는 제 방의 벽장, 방 배치도로 말하면 2층에 있는 쿠미코 씨의 방 벽장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사진을 보면 더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벽장을 향해서 왼쪽 끝, 문 바로 위쪽. 여긴가? 쿠리아라, 대략적인 장소는 특정할 수 있겠죠? 다른 2개의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쿠리아라, 제 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키에 씨의 방의 문 왼쪽의 위. 간단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나중에 하치하라 씨에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케츠 씨, 이 3가지를 보고 뭔가 눈치챈 건 없나요? 혹시 앞으로 한 개점이 더 있다면 깔끔한 사각형이 된다. 그렇습니다. 즉 4번째 점이 마지막 테이프가 숨겨진 장소입니다. 그렇구나. 범인은 테이프로 사각형을 그리려고 이걸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군요. 범인이 저주하고 싶었던 곳은 하치하라가 전체가 아니라 그중 한 곳, 쿠미코 씨와 세이치 씨의 방입니다. 그렇군. 그러고 보니 이 방 뭔가 있나요? 세이치 씨가 돌아가신 방입니다. 혹시 진짜 저주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네? 세이치 씨의 어머니인 사케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네, 장남 슈토군이 다친 장소는 1층 거실입니다. 둘 다 저주받은 방과 무관한 장소입니다. 즉 하치하라가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불행은 저주의 효력 같은 게 아니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케츠 씨, 세이치 씨의 사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연사라고밖에. 왜 쿠미코 씨는 그런 대략적인 말을 했을까요? 사고인지 급성 질환인지, 더 말하면 뇌냐, 심장이냐, 혈관이냐, 더 자세히 알려주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쿠리하라 씨, 애초에 가족 중에서 쿠미코 씨만 불행을 면했다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우케츠, 쿠미코 씨를 의심하고 있나요? 아니요, 조금 신경 쓰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하치하라 씨와 이야기할 때 세이치 씨의 자세한 사망 정황에 대해 들어두세요. 알겠습니다. 쿠미코 씨가 범인일 리가 없다. 굳이 나에게 상담해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보다 4번째 테이프다. 거기에는 아마 범인의 목소리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걸로 다 해결이야. 나는 하치하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문. 우케츠, 신세지고 있습니다. 우케츠입니다. 하치하라, 우케츠 씨 뭔가 알아내셨나요? 나는 의식에 관한 것, 범인의 목적이 세이치 씨의 방이라는 것, 4번째 테이프를 숨겨둔 장소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쿠리하라 씨가 그녀를 수상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숨겼다. 이야기 도중 하치하라 씨는 어떤 것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았다. 하치하라, 죄송합니다. 그 의식이 실려있는 책 이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와국풍의 관전서입니다. 아와국 분명히 도쿠시마 현이죠. 네? 아, 그러고 보니 남편과 그리고 나카타 아키토 씨의 출신지입니다. 역시 나카타 씨가 하치하라 씨, 나카타 씨의 목소리 기억하고 있나요? 네 번째 테이프를 찾으면 범인의 목소리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리음을 들으면서 머리를 정리한다. 나카타 아키토는 하치하라 일가에게 집을 팔았다. 매매 계약 후 나카타 세이치 씨를 원망하게 된다. 집을 넘겨주기 전 나카타 세이치 씨의 방에 저주의 테이프를 설치했다. 그것은 나카타의 출신지인 도쿠시마 현의 예로부터 전해지는 의식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나카타 아키토는 그 방, 이 세이치 씨의 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그 의문에 다다랐을 때 툭 하고 보림이 끊겼다. 하치하라, 저기 우케츠 씨 없습니다. 테이프. 네? 들은 곳과 그 주변도 찾았습니다만 어디에도. 이상하네요. 혹시 벽의 안쪽이라던가. 일단 다시 한번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전화 끊을게요. 아, 네. 그럼 또 무슨 일이 있다면 전화하겠습니다. 의호. 그 장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라는 거지? 세 개의 테이프를 숨긴 장소로 보아 범인이 사각형을 만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네 번째가 숨겨진 장소는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니, 과연 그럴까? 뭔가가 걸려 기묘한 위화감. 범인의 목적은 정말 이 방인가? 하지만 실제로 이 방에서 세이치 씨는 돌아가셨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쿠리하라 씨로부터 부탁받았던 세이치 씨의 자세한 사인에 대해서 하치하라 씨에게 묻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쿠리하라 씨의 끈질긴 성격으로 보아 깜빡했습니다 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하치하라가에 전화를 걸었다. 거짓말. 네, 하치하라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후미코 씨가 아니었다. 조금은 늙은 하지만 명랑한 목소리. 순간 당황했지만 곧 하치하라 씨의 장모님인 사키에 씨라는 것을 알았다. 우케츠, 죄송합니다. 우케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쿠미코 씨 계십니까? 쿠미코 씨라면 지금 2층에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케츠 씨는 비디오 테이프를 조사하고 계신 분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신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치하라 사키에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야기는 쿠미코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 그 일 해결될 것 같아? 갑자기 반말하시네. 이것저것 알아가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진상까지 도달할 수 없어서. 그래, 저런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서요. 나에게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키 씨, 세이치 씨의 어머니. 그녀라면 세이치 씨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케츠,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드님 세이치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때까지 밝았던 사키 씨가 갑자기 가라앉은 듯 숨을 내쉬었다. 실수했다. 역시 죽은 아들의 화제를 꺼내는 것은 너무 배려가 없었다. 사키, 착했어. 부모의 생각으론 말이야. 설마 먼저 갈 줄은 몰랐는데. 우케츠, 힘드시죠? 이런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게다가 지금은 쿠미코 씨와 슈우군이 있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도 않고. 슈우군, 손자 슈터군이군요. 네, 정말 귀여워요. 오늘도 앞으로 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어. 할머니를 좋아하는 아이군요. 언제까지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왜 저런 귀여운 아이를 남기고 혼자 가버렸을까? 세이치는 정말 바보야. 어째서 살자를. 네? 저기 죄송합니다. 세이치 씨는 살자 하신 건가요? 그래요. 자기 방에서 목을 매서요. 그 사실을 쿠미코 씨는 알고 계시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처음 발견한 것이 쿠미코 씨거든. 이게 뭐야? 이상하다. 쿠미코 씨는 돌연사라고 말했다. 보통 살자를 돌연사라고 하지 않는다. 사키, 그 밖에 뭐 물어보고 싶은 건 있어? 살자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지만 역시 더 이상은 실례다. 우케츠, 맞다. 나카타 아키토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키토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이치와 사이가 좋았거든요. 이전에 세이치 씨와 아키토 씨의 사이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시나요? 글쎄, 좀 말하기 어렵지만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비디오 테이프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려드리겠지만 쿠미코 씨에게는 비밀이에요. 우케츠, 네. 사키의 연적이었어. 연적? 세이치와 쿠미코 씨가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 아키토와 셋이서도 잘 놀았는데 그러다가 아키토까지 쿠미코 씨에게 반해버린 것 같아. 쿠미코 씨는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세이치와 결혼했는데 아키토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도 아키토가 몇 번이나 쿠미코 씨에게 대시했대. 기혼인 쿠미코 씨에게요?
네, 곤란하죠? 하지만 역시 슈우군이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 일도 없어졌다고 해서 집을 싸게 팔아주기도 하고 관계는 양호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집 매매 계약이 끝난 후에 세이치 씨와 아키토 씨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죠? 그래요. 내가 아직 동거를 시작하기 전이라 자세한 건 모르는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밤 갑자기 아키토가 집에 와서 난리를 쳤대. 난리? 이런 말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약간 이상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연애 사건이라는 건 말이야, 옛날부터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하지? 그때는 세이치도 아키토에 대한 걸 참을 수 없게 되어서 크게 싸운 것 같아. 그 이후로 계속 절연 상태였나 봐. 그렇구나.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괜한 말을 한 걸까? 참, 쿠미코 씨에게 볼 일이 있었죠? 부를까요? 아니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전화해. 맞다. 내 스마트폰 번호도 알려줄게. 사키에 씨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세이치의 유품이야. 세이치 씨의. 그 아이가 죽기 몇 달 전에 말이야. 엄마, 이번에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사줄게 라고 말해줬어. 하지만 결국 그 전에 죽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직접 샀어. 이런 거 사실은 유품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이치가 사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어. 상냥한 분이셨군요. 네, 나 참 또 말을 너무 많이 했네. 그럼 번호 알려줄게. 070. 새로운 사실. 전화를 끊자마자 벨소리가 울렸다. 쿠리아라 씨다. 네, 우케츠입니다. 쿠리아라. 드디어 연결됐다. 벌써 10번 넘게 걸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렇게 당황해서. 아니요, 실은 아까 중대한 것을 눈치채서 저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의 테이프에 찍혔던 세로로 줄어든 영상, 원래 영상 비율이 16대 9가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틀림없이 16대 9에서 찍힌 영상이 세로로 줄어들어 4대 3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원래 영상이 어땠을까 싶어서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옆으로 당겨봤어요. 그 결과가 말이죠, 16대 9로 해도 아직 약간 영상이 가로로 길어요. 우케츠, 그건 즉 무슨 말입니까? 쿠리아라, 한마디로 이 영상 원래는 16대 9보다 더 길었어요. 계산해서 정확한 비율을 산출해보았더니 18.5대 9였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어중간한 비율이네요. 사실 이 화면 비율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나온 겁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5대 9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출시된 것은 2017년 6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영상 세이치 씨가 돌아가신 후에 찍힌 것입니다. 우케츠, 즉 비디오 테이프가 숨겨진 것도 세이치 씨 사후. 죄송합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 쿠리아라, 무리도 아닙니다. 저도 진작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때 정체모를 불쾌한 예감이 가슴에 치밀었다. 우케츠, 그런데 그 2017년에 발매된 비디오 카메라는 무엇인가요? 쿠리아라,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시리즈의 초기 모델이죠. 갤럭시, 사키에 씨의 스마트폰, 과연 우연인가? 하지만 도쿠시마 현의 예로부터 전해지는 의식, 도쿠시마 현은 세이치 씨의 고향, 즉 어머니인 사키에 씨도. 우케츠,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일단 전화 끊겠습니다. 한마디.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하치하라가의 연표를 되짚었다. 세이치 씨, 쿠미코 씨 결혼, 장남 슈토군 탄생, 나카타 아키토, 하치하라 일가의 집을 팔다, 나카타 아키토와 세이치 씨 사이가 틀어짐, 2017년 4월 슈토군 사고, 대량 출혈, 5월 세이치 씨 돌연사, 6월 세이치 씨의 어머니 계단에서 굴러떨어짐, 비디오 테이프 발견. 이때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말이 눈에 띄었다. 대량 출혈. 설마 내가 생각해낸 것은 단순한 억측일 뿐이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차례차례 사실이 이어졌고 마침내 무서운 스토리가 짜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하치하라가의 숨겨진 일면이 보인다. 모든 수수께끼가 연결된다. 하치하라 사키에 070. 방금 배운 번호로 전화를 건다. 우케츠, 여보세요? 하치하라 사키에 씨의 전화 맞나요? 우케츠입니다. 아까는 고마웠어요. 전화의 너머는 약간 시끄럽다. 아이들의 목소리, 바람소리.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공원에서 슈터를 놀게 하는 중. 피곤해서 벤치에서 쉬고 있어. 지금 잠깐 대화 괜찮으신가요? 그 상태를 보아하니 알았으려나? 비디오 테이프 말이야. 네, 사케씨가 힌트를 많이 주신 덕분에 알아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숨긴 것은 사케씨였군요.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세이치 씨의 유품 갤럭시로 저주의 의식을 촬영했다. 쿠미코 씨에게 저주를 걸려고 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 쿠미코 씨는 저에게 세이치 씨는 돌연사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살자인데.
즉 그녀는 세이치 씨에게 살자에 관해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이치 씨는 왜 살자를 했을까? 하치하라가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불행의 순서를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슈터군의 사고가 계기가 되어 세이치 씨는 어떤 사실을 알고 말았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세이치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만큼 세이치 씨에게는 괴로운 사실이었다. 슈터군은 세이치 씨가 아니라 나카타 아키토의 아이군요. 사키 우케츠 아마 그것이 판명된 것은 혈액형 아닌가요? 사키 알고 있어? 최근 산부인과는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을 조사하지 않는 곳이 많대. 그래서 슈우군도 어렸을 때는 혈액형을 모르는 아이였어. 처음 알게 된 것은 4년 전 불행한 사고였어. 나도 쿠미코 씨도 우연히 눈을 떼고 있었는데 그때 슈우군 불행하게도 크게 다쳤어. 당황해서 구급차를 불러서 결국 살았으니 다행이지만 출혈이 많았어서 수혈을 해야 해서 혈액형을 알아봤어. 슈우군은 A형이었어. 이상하지. 세이치도 쿠미코 씨도 O형. 어째서 O형 부부에게 A형의 아이가 태어난 걸까? 그때 생각났어. 아키토는 A형이었다는 걸. 우케츠 쿠미코 씨는 나카타 씨에게 넘어가서 불륜을. 사키 세이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 부부끼리 몇 번이나 대화를 해서 일단 슈우군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세이치는 견딜 수가 없었나 봐. 그 아이가 목을 맨 아침 머리맡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어. 쿠미코에게 원한은 없다. 내가 약했을 뿐이다. 라고. 우케츠 그로부터 한 달 후 사키 씨는 세이치 씨의 뒤를 따라가려 했군요. 사키 네. 이 나이에 외아들을 잃어서 이제 살아있는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서요. 계단에서 뛰어내렸어. 그런데 죽지 못했어. 무서웠어. 사실은 머리부터 떨어질 생각이었지만 무서워서 몸이 저절로 무릎을 꿇어버려서 결국 복잡골절로 입원. 한심하지? 하지만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도중에 생각했어. 분명 세이치는 더 무서웠을 거야 라고. 자신의 목에 밧줄을 감았을 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괴로웠을까라고. 하지만 세이치는 나와 달리 해내고 말았어. 그만큼 쿠미코 씨에게 배신당한 것이 괴롭구나. 나 그때 정했어. 쿠미코 씨에게 복수하자고. 우케츠 그래서 저주를. 간라는 말이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야. 당시에 이미 현지에서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 묘하게 인상에 남았고 이상하게도 절차를 기억하고 있었어. 아마 그걸로 아들의 아내를 저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왜 네 번째 테이프를 숨기지 않았나요? 네 번째 테이프? 간라에는 4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4개의 테이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발견한 테이프는 총 3개. 이래서는 저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테이프는 어떻게 하신 거죠? 아, 잃어버렸어. 모처럼 만들었는데 말이야. 사케씨,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해봤자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건 제 억측에 불과합니다만 단념하신 것 아닙니까? 쿠미코 씨를 저주하는 걸. 무슨 소리야. 사케 씨가 만들려고 했던 사각형에는 위화감이 있습니다. 간라는 방 전체를 저주하는 의식입니다. 평범하게 생각해서 쿠미코 씨 방 내구석에 테이프를 숨기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 왼쪽 끝이 저주의 범위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가요? 옛날부터 벽장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슈터군이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벽장을 저주에서 제외하려고 했다. 당신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아니요. 하지만 사케씨가 슈터군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슈터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말투가 거짓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당신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쿠미코씨가 죽어버리면 슈터군은 부모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저주를 완성하기 직전에 단념했다. 오랜 침묵 후 사케씨는 크게 숨을 쉬었다. 사키, 나는요 약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못하고 복수를 다짐해도 직접 손을 쓰는 것이 두려워서 저주 같은 불확실한 것에 기대고 그 저주마저 망설이고 말았어요. 확실히 슈터를 생각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이 무서웠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도 죽어서 더 이상 가족을 잃는 것이 두려웠어. 이상하지? 원망하고 있을 쿠미코 씨에게조차 나는 의존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쿠미코 씨를 용서해버리면 세이치 씨가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3개의 테이프를 떼어낼 수도 없었어. 이제 영문을 모르겠죠? 진짜 모든 게 어중간해. 우케츠, 쿠미코 씨에 대해서는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까? 어떠려나?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네. 쿠미코 씨가 죽어도 세이치 씨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슈터가 클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이젠 무리네. 저 집에는 있을 수 없어. 집을 나가실 생각입니까? 사키, 네,
그 테이프를 발견했을 때부터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다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뭐 당신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나가게 됐지만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서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쿠미코 씨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다려줘. 아무래도 볼 면목이 없어. 갈 곳은 있나요? 글쎄, 쿠미코 씨에게는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녀가 납득할 만한 거짓 설명도 하겠습니다. 사케 씨가 범인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그런 것을... 하치하라가에게는 사케 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쿠미코 씨가 말했어요. 사케 씨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있다고. 슈토군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없어지면 슬퍼할 거예요. 사케 씨도 사실은 아직 두 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굳이 헤어질 이유는 없어요. 집에 가서 계속 살면 되잖아요. 당신 말이야, 한번 저주를 걸려고 한 사람과 모른 척 살라는 거야? 나보고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을 하라고? 네, 불행해지는 것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두 사람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사케 씨가 뭔가 말을 걸었을 때 전화 너머에서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배고파요. 사케 씨가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 슈군, 잠깐만 기다려. 지금 할머니 전화하고 있으니까. 사케 씨, 어서 슈토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세요. 정말 쿠미코 씨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야? 물론입니다. 또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고민했다. 정말 이걸로 된 걸까? 그러나 늙은 사케 씨와 아버지가 없는 하치하라가 떨어져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선 사케 씨의 전화를 기다리기로 했다. 약속. 하치하라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였다. 사케 씨가 아니라 쿠미코 씨로부터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쿠미코 씨는 전에 없을 정도로 동요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쿠미코, 우케츠 씨,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까 침대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 슈토가 아들이 방에 들어와서 어둠 속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말? 분명히 히메님 마다라쿠니 라던가? 그래서 뭔가 하고 불을 켰더니 슈토가 문 앞에서 이상한 인형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인형 설마... 그래서 뭐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랑 약속했다고. 오늘 밤 엄마가 잠들면 방에 들어가서 이 인형을 들고 주문을 말해줘라고 들었대요. 우케츠, 죄송합니다만 그 인형 사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방 배치도를 보았다. 문의 앞 딱 네 번째 모서리다. 잠시 후 쿠미코 씨로부터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어우 징그러. 아니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결국 그 저주를 실행을 한 거야? 아니 사진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 징그럽고. 우케츠, 이 인형 쿠미코 아세요? 아니 그런데 사케 씨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오늘은 동창회가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저녁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묵을 것 같아서 큰 짐을 챙기고요. 나갔다. 어째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때 전화로 사케 씨는... 아니 설마... 나는 어떤 무서운 가능성을 생각했다. 혹시 사케 씨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것은 아닐까? 다시 생각해보면 3개의 테이프에는 모두 음성이 들어있지 않았다. 즉 사케 씨는 비디오 테이프에 영상을 기록할 수는 있어도 음성을 넣을 방법은 몰랐다. 그래서 네 번째 순서, 어둠 속에서 주문 외우기 라는 마지막 순서를 슈토군에게 시키기로 한 것은 아닐까? 아니? 이상해. 사케 씨는 슈토군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 슈토군을 불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벽장을 저주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머니 코미코 씨를 저주하는 것을 단념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슈토군을 사랑하고 있는 사케 씨가 어째서 벽장, 저주의 범위 밖... 혹시 사케 씨가 저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싶었던 것은 벽장이 아닌가? 설마... 우케츠, 저 하치하라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벽장 옆에 작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무언가 놓여 있나요? 네, 남편의 불단입니다. 와... 그러니까 불단 때문에 그 사각형을 그렇게 못 그린 거구나. 야, 여운 미쳤다. 결국에는 이 할머니는 이 가족을 다 저주하고 싶었었네. 애도 본인 아들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뻐할 수가 없죠. 결국 우케츠 씨는 이 가족에게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좋은 결과로 돼버렸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야기 결말이 너무 소름인데? 와,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네요. 소름 끼치는 비디오 테이프의 정체. 사연도 그렇고 결말도 그렇고, 와, 진짜 소름이다.